자, 인터넷을 열어주세요. 저희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일 테니까 엣지 기준에서 설명할게요.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보일 거예요. 설정 및 기타라고 해요. 여기를 눌러서 설정이라는 메뉴로 한번 와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옆에 메뉴 중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찾아와 보실까요? 자, 여기에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엣지 브라우저를 들어가면은 각 다운로드 시 수행할 작업에 대해 확인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긴 받는데 다운로드 폴더로 그냥 기본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받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로를 다운로드 폴더에만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 아예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체크를 표시해 놓는 걸로 할게요. 자, 이 화면 제대로 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운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위쪽에 설정창 이제 닫으셔도 돼요. X. 뭐 요건 하나 더 열렸네요. X. 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할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얘 사이트가 뭐냐면 이 책 만든 사이트가 영진닷컴이거든요. 따라서 영진닷컴이라고 쳐주세요. 그러고 엔터 치시면 영진닷컴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기업이라는 글자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나올 텐데요. 요 모양이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즉 여기를 누르면 영진닷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클릭. 이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서 예제 파일을 받을 건데요. 이 사이트 자체가 이 영진닷컴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교재 출판하는 회사니까 얼마나 많은 교재를 출판했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7,000개 넘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교재를 찾아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이 교재 이름이 쓱 하고 싹 배우는 한글 2014거든요. 따라서 쓱이라고 적고 엔터 또는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쓱 시리즈들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우리 책이 6610번에 해당하는 쓱 하고 싹 배우는 한글 2014니까 요거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파란색 글자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역시 손가락 모양이 뜨죠. 이걸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번에 이렇게 뜰 거예요. CD 원점 집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점점 요거 보이죠? 요거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누르면 저장되는 경로를 내가 원하는 경로로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 내 PC에 본인 USB 꽂아 두셨죠? USB 드라이브에 따닥. 그리고 알아보기 쉬우려면 CD1이라고 돼 있으면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얘 이름을 쓱싹 한글 이렇게 적고 저장할까요? 그러면 일단 저장이 됐죠. 요 집이라는 건 압축 파일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저장을 했어도 파일을 열어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파일 열기라는 하이퍼링크를 또 클릭해 볼게요. 파란색 글자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졌을 거예요. 아마 RGB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분은 저하고 조금 다르게 뜰 거고요. RGB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는 저처럼 뜰 거예요. 그래 봤자 똑같은 게 여기에 압축 풀기가 있느냐 이쪽에 압축 풀기가 있느냐 그 차이니까 예,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고요. 밑에 압축 풀기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압축이 풀려질 거예요.
자, 압축이 풀려져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창을 다 닫고 어디 잘 저장이 됐나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여기 파일 탐색기라는 공간이 있어요. 윈도우즈 하단의 파일 탐색기를 눌러주시면 내 PC에 USB 드라이브로 가서 보시면 여기 쓱싹 한글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 안에 따닥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닫으셔도 돼요. 닫으시고 한글 들어갈게요.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해볼 거는 산악회 모집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한글에서 글자랑 문단을 꾸밀 때 서식 도구 상자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 대화 상자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물론 글자 크기랑 가운데 정렬시키는 걸 해보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예쁘게 꾸며보려는 목적이에요. 28페이지 보세요. 자, 서식 도구 상자의 불러오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파일에 불러오기 또는 서식 도구 상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줄이 서식 도구 상자예요. 여기서 이 두 번째 거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돼요. 얘 눌러도 되고 파일에 불러오기 눌러도 돼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경로가 내 PC에 USB 드라이브에 있는 쓱싹 한글이라는 폴더에 있는 따닥 4강 폴더를 따닥 산악회 회원 모집 요 파일을 따닥 열어주시면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나옵니다. 요거 열어주세요. 자, 일단 마우스 포인터를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28페이지 2번 보면 돼요. 첫 줄의 왼쪽 여백에 두고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일 때 아래로 끝까지 쭉 끌어주시면 블록 지정이 다 됐을 거예요. 사실 더 간단하게는 이렇게 화살표 나올 때 따다닥 누르면 빨라요. 따다닥은 전체 기억하시죠? 한번 클릭하면 한 줄, 따닥은 문단, 따다닥은 전체. 그래서 여기서 쭉 끌어서 범위 잡아도 되고 따다닥 해서 범위 잡으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문서 전체를 블록 지정하셨다면 요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의 펼침 단추. 글꼴은 여기 함초롱 바탕이 기본 글꼴이라서 요 옆에 있는 세모를 누릅니다. 그리고 글꼴 목록에서 휴먼 엑스포를 찾아서 클릭하래네요. 그러면 이때 요 옆에 모든 글꼴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있으니까 휴먼 엑스포를 히읗자 있는 데서 찾으셔서 휴먼 엑스포 여기 있네요. 눌러주시면 설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첫 줄의 왼쪽 여백에 두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 그럼 첫 줄이 선택이 됐겠죠? 자, 첫 줄은 제목이기 때문에 29페이지 3번인데 서식 도구 상자의 글자 크기에 펼침 단추를 눌러서 여기 보면 10포인트 돼 있잖아요. 이 옆에 펼침 단추를 눌러서 32포인트를 눌러주시면 글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넣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록 지정이 돼 있는 상태로 4번이죠. 서식 도구 상자에 여기 글자 크기 옆에가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얘가 취소선, 그 옆에가 글자색이에요. 그래서 글자색 옆에 있는 세모, 요 펼침 단추를 눌러서 글자색 목록에서 파란색을 고르시면 돼요. 혹시 여기 메뉴가 저랑 색깔이 다른 분은 요 옆에 세모를 눌러서 오피스로 가시면 저랑 색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클릭. 그러면 색깔이 반전돼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파랑으로 바뀐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30페이지 5번에서는 요 서식 도구 상자에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렬 방식인데요.
아까 얘가 양쪽 정렬, 얘가 왼쪽 정렬, 얘가 가운데 정렬이었죠. 요거 눌러서 가운데로 보내달래요. 자, 그리고 딴 데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운데 정렬된 글자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인 일상에서부터 쭉 범위를 지정하세요. 얘는 따다닥 하면 안 돼요. 그럼 위에까지 선택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상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눌러서 밑으로 끌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자 크기, 아까 휴먼 엑스포 옆에 있는 얘가 글자 크기죠? 글자 크기 목록에 여기 펼침 단추를 눌러서 14포인트를 클릭. 그럼 글씨가 14포인트만큼 커졌어요. 잘 되셨어요? 그럼 31페이지 7번. 요 아래라는 글자는 가운데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라는 글자 사이 아무데나 커서를 찍어주시면 커서가 깜빡이죠. 문단에 대한 거는 블록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문단 안에 커서만 있어도 돼요. 그러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글자가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대봉산악회에도 커서를 찍어주시고 여기 정렬 중에 첫 번째가 양쪽 정렬, 두 번째가 왼쪽 정렬, 세 번째가 가운데 정렬, 네 번째가 오른쪽 정렬, 다섯 번째 있는 애가 배분 정렬, 여섯 번째 있는 애가 나눔 정렬이죠. 나눔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커서가 있는 문단이 나눔 정렬이 돼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8번에서는 이번에는 매월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처럼 I자 모양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러고 아까 요 소식도구 상자에 요 밑줄이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줄이 블록 지정한 부분에 쳐집니다. 자, 밑줄까지 잘 되셨을 거고요. 32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라는 글자를 조금 더 꾸며보고자 하는데요. 아래라는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서식의 글자 모양을 갈 건데 여기 서식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 메뉴가 바뀌죠. 그 밑에 글자 모양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 모양이라는 상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속성에 보시면 글자색과 음영색이 있는데요. 글자색이 글자의 색깔을 말하고 음영색은 글자 배경색을 말해요. 그래서 글자 색깔은 여기서는 하얀색을 주라고 했고 음영색, 즉 글자 배경색은 검정색을 주래요. 이렇게 하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리고 다른 데를 눌러보시면 아래라는 글자는 하얗게 글자가 적히고 블록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영역이 음영이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아까 대봉산악회 적은 데를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서식의 글자 모양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글자 모양에서 기준 크기가 글자 크기예요. 여기는 눌러서 32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속성 항목에서 첫 번째 있는 진하기를 눌러요. 그리고 외곽선 줄 했으니까 기울임, 밑줄, 취소선 다음에 있는 이 외곽선을 한번 클릭. 또 그 옆에 있는 그림자를 한번 클릭. 하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요. 자, 일상에서부터 부탁드립니다. 요 문단까지만 블럭 지정을 해주세요. 블럭을 지정하셨다면 서식 탭에 이번에 문단 모양을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첫 줄의 항목을 들여쓰기로 체크해 주시고 얘가 글씨가 지금 14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의 기준값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10포인트니까 10으로 맞춰져 있는데 얘를 14로 맞춰주세요. 들여쓰기라는 건 뭐냐면 문단의 첫 줄이 한 칸 들여서 적혀지는 걸 들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우리 지금 글자 크기가 14니까 14포인트로 하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한 칸씩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14번이에요. 지원 자격부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지원 자격 있죠? 지원 자격부터 요 회장까지 드래그 범위를 지정하시고 다시 서식의 문단 모양으로 와주세요. 그럼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백이라는 항목에 왼쪽 여백을 20포인트를 줘라. 블록 지정하고 20을 적으시면 빨라요. 간격 항목에서는 줄 간격은 기본값은 160으로 되어 있는데요. 160이 요 행과 행 사이 간격이 약간 떨어진 이 정도가 160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띄우고 싶대요. 그래서 얘를 200으로 세팅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왼쪽 여백으로 20만큼 들어갈 테고 이 줄과 줄 사이는 조금 더 떨어져서 나오겠죠?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저장하실 때 그대로 저장해 버리면 이 원본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이전에 누를 때 저장하기 눌렀던 거는 새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장하기를 누른 거고요. 지금은 우리 문서를 불러왔죠. 불러와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저장하면 원본 문서가 수정된 채로 저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뜨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을 해야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저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 경로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우리 폴더 있었죠. 우리 보면은 내 PC에 USB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한글 연습이라고 만들었던 폴더 있잖아요. 여기 따닥 하시고 여기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다시 4강의 부녀의 회원 모집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에 불러오기 가볼게요. 경로는 여기 USB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쓱싹 한글 폴더에 있는 여기가 지금 4장이에요. 4강. 4강을 따닥 부녀회 회원 모집을 따닥 이렇게 열어오시면 그냥 작성만 해놓은 부녀회 회원 모집이 가져와졌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녀회 회원 모집 공고라는 줄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조건을 보면은 글꼴을 함초롱 도둠에 글자 크기 32포인트, 글자색 빨강, 가운데 정렬하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글자를 일단은 글꼴을 함초롱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모든 글꼴에 함초롱 도둠을 고르고요. 두 번째로 글자 크기 32포인트니까 요 옆에 글자 크기를 32포인트로 맞출 거예요. 그 다음 글자 색은 빨강이므로 여기를 눌러서 빨강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서 설정한 게 첫 번째 거예요. 자, 아마 요거는 잘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요 관리사무소에서는서부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까지의 문단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글꼴을 함초롱 도둠으로 하래요. 따라서 글꼴을 역시 함초롱 도둠을 골라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고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줄 들여쓰기 13포인트. 여기서부터 좀 헤매는 분이 보였어요. 자, 들여쓰기는 어디서 했었냐면 서식의 문단 모양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식의 문단 모양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서식 옆에 세모 눌러서 문단 모양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가 있었죠. 첫 줄 들여쓰기를 13포인트로 세팅을 합니다. 설정해 주시면은 첫 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래라는 글자인데요.
이 아래 글자를 블록 지정해서 선택하시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 그러면 함초롱 도둠을 골라주시고요. 글자 크기 13포인트, 그럼 여기서 글자 크기 13포인트, 그 다음에 일단은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라는 글자에서는 글자 아래라는 글자만 지금 보시면은 글자색이 하얀색이고 음영색이 멜론색이에요. 따라서 아래만 다시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 서식의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색깔을 멜론색, 여기 없으면 기본이나 다른 데로 가보시면은 비슷한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멜론색이라고 딱 정확하게는 없을 거니까 그냥 파란색, 그냥 여기 녹색 그냥 쓸게요. 저희는. 왜냐면 이게 버전이 조금 다르잖아요. 책이 2014고 저희가 2016이니까. 그래서 색깔의 명칭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냥 저희는 여기 오피스에 있는 그냥 여기 있는 녹색을 쓸게요. 초록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글자색이 흰색이구나. 그럼 글자색은 하양. 하양이 안 보일 때는 기본에 가서 하양 고르시면 돼요. 하양. 음영색이 아까 녹색.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하양색의 녹색으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자, 일단 3번까지 잘 됐었는지 한번 보고 4번, 5번도 마저 설명할게요. 자, 4번 부분은 여기 접수기간서부터 접수문의까지예요. 범위를 잡고 4번의 글자는 함초롱 도둠에, 함초롱 도둠에, 그리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13포인트로 맞추시고 왼쪽 여백이 20포인트 줄였죠. 그러면 서식의 문단 모양을 누르시고 왼쪽 여백을 20을 주세요. 20. 그 다음 줄 간격이 현재는 160인데 요거를 250을 줄여요. 250 하고 설정. 그럼 뚝뚝 떨어져서 나왔죠? 자, 5번도 해볼게요. 범위 잡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 함초롱 도둠으로 글꼴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그 다음 진하게 양각은 여기 앞에 없어요. 따라서 글자 모양에 있는 양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각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글자를 양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분 정렬 했으니까 정렬 방식에 여기 배분 정렬 눌러서 정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우리 폴더로 갈 거니까 이 위쪽에 보시면 쓱싹 한글에 4강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쓱싹 한글이 상위 폴더예요. 이렇게 누르면 상위 폴더. USB 드라이브를 또 갈 거니까 여기 또 누르면 상위 폴더. 여기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상위 폴더로 가서 직접 찾으셔도 돼요. 경로는 어디 저장할 거냐면 우리 한글 연습이란 폴더에 저장할 거니까 따닥 하시고 저장. 자, 챕터 5번의 38페이지고요. 지금 우리는 다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USB 드라이브에 있는 쓱싹 한글에 있는 5강 폴더를 따닥 하시고 산악회 회원 모집을 따닥 불러오시면 회원 모집이 가져와졌어요. 여기 산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고자 한다면 산을 블록 지정을 하시거나 산 뒤에 커서를 놓으셔도 돼요. 예제에선 산 뒤에 커서를 놨지만 저는 그냥 블록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산을 블록 지정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어요. 혹시 없으시면 F9번도 한자 역할을 합니다. 한자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기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자 목록에 변환할 한자인 요 산자를 선택해 주시고 입력 형식은 한자로, 그 다음 바꾸기를 누르시면 산이 이렇게 한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딴 데 누르시면 이렇게 산이 한자로 바뀐 상태가 보이죠?
자, 여기 심신이라는 글자를 마찬가지로 블록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한자를 눌러주세요. 그럼 한자로 바꾸기가 떴고 여기서 심신이라는 단어 지금 요거죠. 선택하시고 이 단어를 이번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글 뒤에 한자가 붙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입력 형식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한글 뒤에 괄호하고 한자 있죠? 요거 선택하시고 바꾸기. 그러면 심신 뒤에 괄호하고 한자가 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딴 데 눌러서 블록 풀어주시면 돼요. 사무실 괄호하고 뒷부분에 여기 02 앞에요. 여기다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 특수문자를 넣을 건데 편집의 문자표, 문자표로 가시면 돼요. 편집의 문자표 밑에 여기 문자표. 근데 사실 문자표는 자주자주 넣기 때문에 단축키를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는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어요. 컨트롤 F10번.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F10번. 이렇게 하면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글 문자표라는 탭을 눌러서 전각기호 일반을 여기서 골라주세요. 그러고 여기서 여기 막대를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전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선택하고 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 사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띄어쓰기 한 칸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번에는 지원 자격 앞부분을 클릭할게요. 여기 앞에를 클릭,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때 다시 컨트롤 F10번. 그러고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 있는 여기 기호 중에서 요거 마름모 모양 있어요. 선택하시고 넣기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기호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한번 해서 약간 공백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복사 및 붙이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9번이죠. 42페이지 9번.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같은 모양의 특수문자를 입력해 볼 거예요. 따라서 아까 요 지원 자격 앞에 넣었던 특수문자랑 빈칸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편집해 보시면 복사하기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산행 일자 앞에다 커서를 찍어주시고 다시 여기 붙이기를 누르시면 바로 붙여집니다. 가입비의 밑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다시 붙이기를 누르면 붙여져요. 접수문의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다시 붙이기를 누르면 붙여져요. 원래 요것도 단축키를 익혀두는데요. 아까 컨트롤 C가 복사하기예요. 만약 범위 잡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고 붙일 부분에 커서 놓고 컨트롤 V를 하면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아직은 단축키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서 책에 나온 대로 그냥 편집에 복사하기 붙이기를 활용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보고요. 잘 되셨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하는 경로는 마찬가지로 본인의 USB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한글 연습이란 폴더에 저장하실 거거든요. 한글 연습 폴더를 따다 하고 그대로 저장하려고 보니까 위에 한학회화 모집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얘는 뒤에다가 뭐 서식이라고 하나 더 적을까요? 서식? 이름이 같으면 원래 저장했던 게 사라지고 새로 저장한 걸로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식이라고 달았는데 뭐 서식 달기 싫으면 1을 더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알아보기 쉽게 서식 줬다라고 서식이라고 적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됐겠죠?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예제는 USB 드라이브에 있는 쓱싹 한글에
5강에 있는 탁구 동아리 회원 모집이에요. 불러오시면 이렇게 서식만 설정이 되어 있는 창이 떴습니다. 얘를 한자와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힌트를 보자면 이 탁구 동아리 회원 모집 앞뒤에 여기 보면 별이 아니라 꽃 모양이 달려있죠? 요 탁자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다시 컨트롤 F10번. 여기서는 유니코드 문자표에 있는 걸 가져왔대요. 따라 유니코드 문자표 탭에 있는 딩벳 기호를 찾으셔야 돼요. 딩벳 기호. 여기 쭉 내려보면 여기 딩벳 기호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있네요. 딩벳 기호를 고르시고 여기에서 해당 문자표 여기 있죠? 누르고 넣기 하고 사이가 조금 띄어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칸 뛸게요. 자, 이쪽에도 똑같이 꽃 모양을 넣을 건데 얘를 블록 지정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붙이면 간편하죠? 자, 그리고 여기 모집은 범위를 잡고 한자키. 모집이라는 글자가 한자 뒤에 한글이 적혀 있으니까 한자 뒤에 한글이 적혀 있는 형식을 골라주시고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이 모집 인원인데 모집 인원 앞에다 커서를 놓고 아까처럼 컨트롤 F10번. 유니코드 문자표의 딩벳 기호에 보시면은 연필 기호가 있나요? 여기 보이네요. 그죠? 선택하고 넣기 하고 한 칸 뛸게요. 그 다음 블록 지정해서 복사하기, 커서 놓고 붙이기, 커서 놓고 붙이기, 커서 놓고 붙이기. 완성. 완성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경로를 저희 한글 연습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잘 되셨는지 또는 막히신 분 있는지 돌아다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녀회원 모집에서 막히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녀회원을 블록 지정하고 한자를 누르면 지금 바로 뜨면 안 되는데 잠시 지우고 갈게요. 네, 원래 안 떠요. 자, 부녀회원을 선택하고 한자를 누르면 안 떠요. 부녀만 뜹니다. 그러면 한자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서 한자 단어를 등록해 줘야 돼요. 자, 힌트에 적혀 있는 대로 가볼게요. 입력에 한자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한자 입력. 여기 보시면 한자 단어 등록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글 부녀회원을 한자로 이제 바꿔서 등록할 거니까 한자로를 눌러서 바꿔주시고 해당 한자를 골라요. 일단 부자가 어딨나? 여기 있죠? 바꾸기, 녀자, 바꾸기, 회자, 바꾸기, 원자가 여기 있네요. 그쵸? 바꾸기. 자, 하고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떠요. 블록 지정해서 한자 누르면 딱 뜨죠? 얘를 한글 뒤에 한자가 적힌 형식으로 하랬으니까 입력 형식 중엔 세 번째 있는 한글 괄호하고 한자를 고르고 바꾸기를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와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접수 기간에 커서 놓고 컨트롤 F10번. 한글 문자표에 전각 기호 일반에 보시면 여기 손가락 기호가 있거든요. 선택해서 넣기. 그 다음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 칸 띄고 아까 전처럼 블록 지정해서 복사를 하시고 붙일 부분에 커서 놓고 붙이면 되죠. 완성. 그러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USB 드라이브에 있는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에 또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뒤에다가 일자 하나만 더 붙여서 저장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세요.